제14조의 4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법 제5조의 2 제3항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호 법 제5조의 제2항의 해수계획에 따른 해수계획량 이하 2조에서 해수계획량이라 한다의 5분의 4 이상을 해수한 경우 그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5분의 4 이상 해수한 경우는 행정처분이 완전히 면제가 됩니다. 2호는 해수 계획량 중 일부를 해수한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받는 내용입니다. 2호의 감옥이 조금 더 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감경의 범위가 달라야겠죠. 감옥은 해수 계획량의 3분의 1 이상을 해수한 경우 1에서 등록 취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받고 2.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일 때는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경감을 받습니다. 남옥은 해수 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해수한 경우 1. 등록 취소인 경우에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2.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 정지일 때는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을 받습니다. 다른 것도 외울 게 많은데 이 부분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힘들고요. 우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5분의 4 이상을 해수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제15조 폐업 등의 신고는 우리가 다 아는 부분이라 읽으면서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제15조 폐업 등의 신고 1항 법 제6조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폐업, 휴업 또는 재개신고서, 전자문서 당연히 포함하고요. 화장품 제조업 등록 필증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필증 여기는 폐업 또는 휴업만 해당하네요. 첨부해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항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휴업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 서식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당연히 세금 부분에서 성실 납부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사망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 휴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7조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평가에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정리할게요. 이해하고 숙지하시면 됩니다. 1호 위해 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 과정 2호 위해 요소의 인체 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 과정 3호 위해 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 평가 과정 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과를 종합하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 결정 과정까지 처음에는 인체 내 독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인체에 노출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이 필요하고 실제로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 평가 과정을 종합적으로 다 거쳐서 사후에 위해도 결정 과정이 완료되는 거예요. 위험성 확인 과정, 위험성 결정 과정, 노출 평가 과정, 위해도 결정 과정까지 순서를 잘 파악해 놓으시고 2항으로 넘어갈게요.
2항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근거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하여 국내외의 연구, 검사기관에서 이미 위의 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의 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 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근거로 위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항으로 갑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의 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어렵지 않죠?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제17조의 2 지정 고시된 원료의 사용 기준의 안전성 검토. 배울 거는 안전성 검토 주기가 5년이라는 거, 사전에 안전성 검토 대상 선정한다는 거입니다. 읽으면서 바로 정리합니다. 1항 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지정 고시된 원료의 사용 기준의 안전성 검토 주기는 5년으로 한다. 2항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원료의 사용 기준의 안전성을 검토할 때에는 사전에 안전성 검토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넘어갈게요. 제17조의 3 원료의 사용 1항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또는 연구기관 등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정 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 기준을 지정 고시하거나 지정 고시된 원료의 사용 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 이 서식의 원료 사용 기준 지정 변경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신청서 포함하고요. 함께 첨부해야 되는 서류 1호부터 5호까지 보도록 할게요. 1호 제출 자료 전체 요약본 2호 원료의 기원, 개발 경위, 국내외 사용 기준 및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자료 3호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4호 안정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 유효성에 관한 자료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라고도 되어 있네요. 5호 원료의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시험 성적서를 첨부합니다. 이 부분 대체적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어서 2항부터도 읽으면서 바로 정리합니다. 2항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보완일부터 60일 이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완 제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사망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자료를 제출한 날, 제2항에 따라 자료가 보완 요청된 경우 신청인이 보완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의 3 서식의 원료 사용 기준 지정, 변경 지정 심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사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료의 사용 기준 지정 신청 및 변경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한다. 까지 보고 넘어갈게요. 제18조 안전용기 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은 지난번에 자세하게 했었죠. 오늘은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우선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쉽게 후루룩 마실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이야 일회용은 적은 양이니까 안전용기 포장해서 제외되는 거고 분무용기라든지 압축 분무용기 다 마실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제외된 겁니다. 1호부터 보도록 할게요. 1호부터 3호까지 안전용기 포장 대상이 나오는데 비에멀전 상태, 액체 상태, 액체 상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1호의 아세톤, 2호의 탄화수소류, 3호의 메틸살리실레이트 함량까지 차례로 보세요. 탄화수소 부분이 식약처 예시 문제로 나왔죠. 기본은 법조항을 꼼꼼하게 먼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호부터 3호까지 읽으면서 바로 정리할게요. 1호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벨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2호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 포장당 탄화수소류를 10% 이상 함유하고 운동 점도가 21센티스톡스 섭씨 40도 기준 이하인 비에멀전 타입의 액체 상태의 제품. 3호 개별 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 이상 함유하는 액체 상태의 제품까지입니다. 2항 제1항에 따른 안전용기 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나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개봉하기 어려운 정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시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